개념원리 1학년 2학기 수업 오늘은 그 179쪽에 있는 1스텝, 2스텝, 3스텝, 소수령까지 그거 간단하게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좀 잘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은 179쪽을 보면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는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이거 7문제 푸는데 진짜 한 5분이면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거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자, 다음 페이지에 180쪽에서도 엄청 복잡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11번은 할 수 있을까요? 11번 할 수 있겠죠? 11번도 할 수 있고 그럼 곧바로 그냥 스텝 2를 볼게요. 스텝 2에서 그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은근 잘 못하는 게 4번 같은 문제야. 그런데 4번은 지난번에 공식 설명해 줬지. 그 공식의 이름이 뭐라고 했게? 오일러의 공식이야. 오일러의 공식은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내면 그러니까 꼭지점 그리고 두 번째 빼는 게 모서리 그 다음 면 이렇게 계산한 건 항상 숫자 2라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영어로 꼭지점을 V라고 하고 E라고 하고 F라고 했잖아. V 빼기 2 더하기 F는 항상 2야. 예, 다면체일 때는 엄청 복잡하게 생겨도 뭐 정다면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형이 다 그래.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일일이 구해도 돼. 구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는 항상 2가 된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이거를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어떤 도형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약에 꼭지점이 몇 개, 모서리가 몇 개, 면이 몇 개를 알려준 거야. 근데 그걸 알려줬는데 오일러의 공식을 넣어봤더니 2가 나오지 않지.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다. 그런 도형은 없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니까 이런 거는 보자마자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1쪽도 뭐 설명해 줄 건 없어 보여요. 182쪽 한번 볼까? 자, 8번. 다음 도형의 한가운데 점을, 그러니까 면의 한가운데 점을, 면의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 도형이 잘못 짝지어진 걸 구하는 문제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로 들어줄 거냐면 정팔면체로 얘를 들어줄게. 이렇게 정팔면체가 있어. 면의 한가운데 점을 찍어서 그 얘네들을 연결을 한대. 그러면 일단 얘는 면이 8개지. 그러니까 8개의 면의 가운데 점을 찍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도형은 점이 8개란 이야기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점이 8개인 입체 그 정다면체 찾으면 돼. 뭐게? 정육면체지. 그거 구하는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짝지으면 되는데 자 4번 한번 보자. 4번 정 12면체지. 정 12면체의 중점을 연결하면 그 나오는 꼭지점이 12개란 이야기잖아. 우리는 꼭지점이 12개인 도형을 찾으면 돼. 꼭지점이 12개인 도형이 누구냐면 정 20면체 꼭지점이 12개야? 그렇대. 그래서 답이 정 20면체가 나와야 돼. 그렇게 꼭지점의 개수로 추리하면 돼. 알겠지?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계산을 좀 잘 해보고요. 다 비슷해서 10번 한번 볼까? 10번은 여기 지금 정사면체가 있네. 이 정사면체를 잘라서 생길 수 있는 단면의 모양 아닌 것 고르세요 문제야. 잘라서 자 일단 첫 번째 1번이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자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정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 자 1번은 될 것 같고 2번에 이등변 삼각형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딱 길이를 예쁘게 잡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앞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겠다.
자, 3번에 나오는 거 직각삼각형.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스킵. 4번에 나오는 사다리꼴 만들 수 있을까? 사다리꼴은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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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잘라. 그러면서 얘네가 딱 그냥 평행하기만 자르면 돼.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하면 되거든. 평행하기만 이렇게 잘라버려. 사선으로 자르는 거야. 사선으로 그 선의 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길이가 같도록,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길이가 같도록 하면 무조건 얘네들이 평행하거든.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의 형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얘랑 얘랑 아싸리 그냥 여기까지 길이를 다 같게 자르잖아.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 된다. 왜냐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 버려서 그래. 그래서 그 사다리꼴하고 직사각형까지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만들 수 없는 건 그 직각삼각형이겠지?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증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것도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림 그리기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번 문제거든? 14번에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대. 이 직사각형에 대각선이 있는데 대각선을 이렇게 돌려요. 여기로 회전시켜. 그러면 어떤 모양 될까? 상상할 수 있니? 답이 뭘 것 같아? 어? 어떻게 될 것 같냐? 나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리기 참 어렵더라. 4번. 4번인가? 응? 5번? 3번? 지금까지 다 말했으니까 이 중엔 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봐. 대충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거야. 여기쯤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한 여기쯤 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대충 알겠다.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잠깐만, 할 수 있어. 이거를 보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 얘가 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를 지나. 여기도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오케이. 이렇게 그냥 대각선이 되면, 이거 대각선이 되구나. 그러면 잘못 그렸다? 이런 식이야. 얘가 대칭이 된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뺑뺑뺑 돌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원처럼 되고, 이렇게 원처럼 되고, 여기가 이렇게 원처럼 돼. 이해 되니? 그러면 얘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가 담선으로 할게. 이런 도형 되는 거야. 여기가 대각선 있고.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도형을 니네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답은 5번이지, 5번. 자, 그리고 그 15번 한번 하자. 15번은 문제 푸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지금 이 15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120도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9cm인 걸 알아.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지. 밑면의 넓이는 여기 반지름 구하면 돼. 자,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이 둘레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얘는 이거랑 같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그치. 둘레 구해서. 둘레가, 그러니까 원주가 18파이야. 거기에 360분의 120을 곱해. 그럼 이 길이 나오지. 이 길이는 내가 여길 R이라고 하면 2파이 R이랑 같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18파이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럼 18파이로 양변을 나누면 360도분의 120도가 18분의 2파이라 9분의 R이 된다? 아니, 18분의 2R이랑 9분의 R이 된다? 약분하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알겠어? 이걸 이용하면 너희가 앞으로 반지름이 얼마인지 추리할 수 있거든?
우린 반지름을 어떻게 추리할 거냐면 내가 얘를 겨냥도로 그릴게. 그러면 겨냥도상에서 모선의 길이가 9야.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돼. 120도지. 120도는 전체의 3분의 1이지. 그러면 모선 대 반지름도 항상 3분의 1이야. 공식같이 외우면 돼. 이게 지금 공식 유도한 거거든. 그러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1이 되려면 R이 3이라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 야, 그러면 지금 이게 120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만약에 10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 얼마? 4가 된다고. 3분의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이번에 얘가 90도야. 90도면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얼마일까? 4분의 1이니까 3 되는 거야. 그렇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둬. 알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공식은 약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가 L, 모선의 길이고 여기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L분의 R, 즉 모선의 길이분의 반지름의 비는 뭐랑 같냐면 그 360도 분의 전개도의 중심각이야.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개도를 했을 때 중심각. 그거 알면 몇 분의 몇인지 알아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보다 나중에 조금 더 중3? 중3쯤 돼서 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문제는 너희가 이제 보자마자 진짜 한 10초 안에 풀 수 있다고. 비율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7, 18, 19도 너희가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3스텝 하자. 3스텝은 다 풀어줄게. 자, 3스텝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거야. 물론 이거는 조금 문제가 풀기 되게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 자, 3스텝의 첫 번째 문제. 오른쪽 다면체는 정 20면체의 각 꼭지점의 모서리의 부분을 오른쪽 다면체는 잘라낸 것이다? 잘라낸 후란 얘기야 이게? 잘라낸 것이래. 이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면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거다. 네,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서 정 20면체야. 정 20면체의 꼭지점을 이미 잘라내었어. 그러면 잘 보면 중간에 육각형과 오각형이 섞여 있지. 그 오각형이 잘라낸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면의 개수는 뭐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면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면의 개수는 원래 있던 면이지. 원래 있던 면이 20면체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면이 정 20면체지? 그럼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정 20면체는 모든 면이 오각형이잖아. 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 어떻게 잘라냈던 거지? 정 20면체의 꼭지점에서 각 꼭지점에서 모서리 부분을 각불 모양으로 잘라냈다가 무슨 뜻일까?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잘라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맞나 모르겠다. 그럼 어디를 잘라낸 걸까? 보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는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중간에 육각형 생겼지. 육각형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잘라서 그 삼각형이 육각형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생기는 오각형 있지. 오각형이 잘라낸 면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 육각형의 개수 있지. 육각형의 개수는 원래 있던 면의 개수랑 같다. 원래 있던 면의 개수는 몇 개야? 20개, 20개야. 그 다음 여기에 오각형이 새로 생겼지. 이 오각형은 꼭지점을 잘라내서 생긴 거니까 꼭지점의 개수랑 같다. 정 20면체의 꼭지점이 몇 개야?
꼭지점이 12개지? 12개야. 그래서 이건 12개다. 그래서 생기는 면이 32개가 되는 거야. 원래 있던 면,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을 잘라서 생긴 면. 그렇게 해서 32개가 돼. 자, 여기까지는 추리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 그렇다면 모서리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기면 육각형이 이거 있고 오각형이 요만큼 있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풀어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여기서 모서리 개수를 세. 그러면 얘는 모서리가 몇 개야? 6개씩 20개잖아. 120개. 여기는 모서리가 60개야.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모서리는 180개거든?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그런데 잘 보면,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실제로 얘를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오각형이 생기잖아. 그 어떻게 이렇게 그려졌나? 오각형이 생기고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림이. 그러면 한 모서리는 두 면이 만나. 그 말은 이 모서리는 실제로 내가 다 풀어서 사용했는데 그 모서리가 만약에 얘라고 하면 얘는 여기 두 번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90개가 된다. 모서리 개수는 이렇게 추론하세요. 꼭지점은? 꼭지점을 추론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를 구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이건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러한 흐름까지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치마 수학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답을 알지? V 빼기 2 더하기 F는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항상 2다. 증명을 해주는 거 아는데 그냥 증명 안 해줄래? 니네 그냥 외운 대로 하세요. 3번 하자. 3번은 다면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적어라고 할 때 V 빼기 2 더하기 F는 2다 라고 해준 건 이건 다면체란 이야기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거일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3V는 2이고 5F는 2인 걸, 그거를 만족하는 정다면체의 이름을 말하세요 문제야.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를 비례식으로 나타내세요.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V 대 2는 그치 2 대 3이야. 그러면 여기서 F 대 2는 2 대 5지. 그러면은 V 붙었을까? 맞지 이거? 왜냐면 V 대 2 대 F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거야.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V 대 2가 2 대 3이야. F 대 2가 5 대 2야. 이거 맞지 이거 다. 얘가 F 대 2가 2 대 5야. 그럼 얘를 하나의 비로 나타내야 돼. 그런데 중간이 다르지. 그러면 그럴 때는 5를 곱해버려. 그 다음에 여기는 3, 3을 곱해. 그러니까 15 대 6. 이렇게 된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서 V 대 2 대 F가 10 대 15 대 6이야. 그럼 여기서 V가 이게 꼭지점이지. 이게 모서리고 이게 면이야. 꼭지점 모서리 면이 이러한 비를 만족하는 걸 구하면 돼. 그러면 직접 개수도 구할 수는 있거든. 개수는 이렇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 상태만 보고 그냥 너희가 표를 보면서 이러한 비율을 만족하는 거 답을 찾으면 돼. 근데 이걸 직접적인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문자로 둬. 예를 들어 10x로 할까? 10x, 15x, 6x처럼 x로 둬.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여기서 오일러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얘네 둘을 더해서 얘를 빼잖아. 그러면 그냥 x가 나오거든?
그치? 얘네 둘을 더해서 이거 빼면 x가 나오거든? x가 2다가 되니까 우리가 구할 건 꼭지점이 20개, 면이 30개, 이거 모서리가 30개, 면이 12개인 거 구하면 돼. 근데 면이 12개니까 정 12면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렇게 구하는 걸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4번. 4번 문제는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딱 여기 센터를 잡아서 이걸 기준으로 1회전 시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 될 것 같아? 어떤 모양 되냐? 여기 대칭인 도형을 그려봐.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오니까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겠냐? 얘는 여기로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는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얘를 돌린 개형이 돼. 그럼 얘를 돌리면 자 여기는 비어있는 거고 여기도 비어있는 거지. 안쪽은 꽉 차 있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기본은 원기둥을 기반으로 하거든?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어. 이렇게. 여기도 비어있어. 이렇게. 이걸 구하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원기둥인데 앞뒤가 다 비어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해?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대. 여기서 회전축이 얘거든? 얘랑 수직한 평면으로 잘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라서 생기는 모양은 뭐 있을까? 일단 내가 한 여기쯤을 자르면 뭐가 될 것 같아? 원이 안 되는 게 여기 비어 있어, 안쪽이. 봐봐, 여기 비어 있잖아. 여기까지 비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 있거든? 근데 안쪽은 비어 있어. 그럼 뭐겠냐? 반지 모양? 되게 로맨틱하다. 도넛 모양이야, 도넛. 난 도넛이라 했거든. 반지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모양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비어있지 않은 여기를 자르면 원 모양 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되는 건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 두 개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 오 번은 어떻게 됐냐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개미가 원기둥의 겉면을 두 바퀴 감아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대. 개미가 여기를 두 바퀴 감아서 자 이렇게 타고 가. 이쪽으로 가서 타고 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가는데 개미가 최단 거리로 움직인대.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개미가 사람도 못 구하는 최단 거리를 어떻게 개미가 최단 거리로 와? 그거를 우리가 전궤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직선 거리야.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하려면 얘를 전궤도상에서 직선 거리를 해석하면 돼. 그럼 전궤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옆면 이렇게 있고 밑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두 바퀴를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만약 가운데를 딱 센터를 잡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최단 거리는 무조건 직선으로 간다는 거니까 이게 개미가 가는 최단 거리야. 개미가 빨리 가려면 이렇게 직선 거리로 간다고.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래야만 실제로 만들면 여기랑 여기 만나는 거 알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해내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두 바퀴 가는 걸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옆면을 하나를 했잖아. 옆면을 차라리 똑같은 걸 두 개를 그려버려. 그 상황에서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봐. 한 바퀴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 바퀴 가는 거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사실 두 바퀴 가는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인데 내가 딱 여기가 센터인 걸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서 여기다 옮긴 개념이지. 그래서 이게 두 바퀴 가장 빨리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한 걸 기준으로 문제를 잘 풀어보고, 야, 뒤쪽도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네. 뒤쪽에서 어디 풀어줄 거냐면 그 2-1 한번 볼까? 그 서술형 대비 문제 2-1. 그래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뒀다.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을 여기를 회전시켜. 여기로. 그럼 어떤 모양 될 것 같아? 이렇게 돌린 모양 되겠지. 그러면 그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 일단 대칭인 삼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지? 한 여기쯤 갔나? 이렇게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돌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돌린 모양.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데, 이게 회전축이잖아.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때 단면의 넓이가 가장 넓게 되는 상황은 언제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세요 문제야. 언제일까? 어디를 자를 때야? 그치, 여기 뚱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자를 때겠지. 여기를 자를 때가 반지름의,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이면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하면 된다. 이해했지? 자, 목표는 이거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할래?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적으면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삼각형 넓이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여기가 5고 10이야. 그럼 넓이 얼마야? 30이지. 그런데 그때의 이 30이라는 값은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라고 봐도 어차피 30이 나오겠지. 그거를 만족하는 이걸 찾는 문제야. 알겠지? 답은 분수로 적으세요. 소수로는 적을 수 없는 숫자라서. 그 다음에 그 6번만 한번 해볼게. 6번은 그림만 좀 그려줄게. 6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러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이 삼각형을 여길 기준으로 돌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지 대충 예상 가능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비어있겠지. 뿔은 뿔인데 비어있는 뿔이야.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그리고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야.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네만 남는 거야. 이 삼각형 두 개만 남는 거지?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양쪽 대칭하게. 그리고 넓이 구하면 돼.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이 넓이 어떻게 구할래?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를 그냥 높이로 잡으면 삼각형 넓이 나온다. 굳이 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삼각형이거든. 이렇게 여기가 2고 어차피 여기 수직이랑 높이가 5라고. 그러니까 하나 넓이가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구하면 되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은 대로 여러분이 숙제 좀 잘 해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